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도화선이 되었던 의문의 태블릿 PC와 관련한 인물 중 핵심 인물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 김한수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태블릿 PC 개통자가 바로 이 김한수 행정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로부터 태블릿 PC 조작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그간 언론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왔던 김 전 행정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 태블릿 PC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인터뷰 내용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18년 5월 대통령의 탄핵에 기폭제가 된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에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난달엔 변희재의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를 상대로 2017년 제기한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미디어워치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6년 전 미디어워치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조작됐고 조작된 태블릿을 근거로 조작 보도를 밝혀냈으나, JTBC와 손석희는 미디어워치가 가짜뉴스 허위 보도 매체라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김한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미디어워치는 해당 소송에서 JTBC 뉴스룸의 태블릿 관련 특종 방송은 JTBC 사주와 경영진 그리고 이에 결탁한 일부 보도 부분 취재진이 검찰, 특검은 물론 SK텔레콤 해당 태블릿 7 사용자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하여 만들어낸 거짓 방송이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정정 보도문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처럼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 행정관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한수 전 행정관은 보수파층으로부터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매도되었고, 심지어는 박사모 회원들이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부터 지금까지 김한수 전 행정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는데, 드디어 김 전 행정관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간 변희재 씨의 주장을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혼란과 혼동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베일에 감싸 있던 김한수 전 행정관의 월간조선 인터뷰의 핵심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선 이 인터뷰 기사는 김한수 전 행정관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 시작합니다. 진중하고 괜찮은 분이네요 라고 김한수 전 행정관을 만난 박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 복권된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김장수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 대통령 자신과 함께 일을 했던 이들과 만나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 김한수 전 행정관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박 대통령이 김 전 행정관에게 진중하고 괜찮은 분이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선 어떤 의미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일까? 이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한수 전 행정관을 만난 것 자체가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를 검찰과 특검이 주도해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을 최서원 씨 것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대통령께서 직접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태블릿 PC 의혹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박 대통령이라는 점, 또한 사저로 내려간 이후 외부 인사를 선별적으로 만나왔는데 김한수 전 행정관을 불러 식사를 하고 덕담을 건넸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를 검찰과 특검이 주도해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을 최서원 씨 것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믿고 있었다면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건데요. 태블릿 PC와 관련해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가 김 전 행정관에게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최서원 태블릿 P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이어갔는데 박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셨을 때 옥중에서 수만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편지들 중에 태블릿 PC 관련 내용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일하게 박 대통령과 접촉이 가능했던 유영하 변호사한테 태블릿 PC와 관련해 몇 번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 변호사가 팩트만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해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그 이후에는 태블릿 PC에 관해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는 게 김 전 행정관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어떤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일까요? 당시 검찰은 태블릿 PC의 사용 흔적이 제주도와 독일 등 최서원 씨 동선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태블릿 PC는 최 씨 소유라고 발표했습니다. 제2의 변희재 씨 등 일각에서는 태블릿 PC를 김한수가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한수 본인이 제주도와 독일에 갔었어야 맞는 것인데 태블릿 PC를 제주 독일에서 사용했다고 포렌식에서 나온 시기에 김한수 행정관은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주로 이런 내용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이런 내용과 함께 태블릿 PC는 최서원 씨 것이 맞고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이 있었느냐를 증명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유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가 과연 누구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도 있었는데 태블릿 PC 논란 때 김한수 전 행정관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개통자가 김한수였고 요금을 낸 사람도 김한수라는 게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의 해명이 있었는데요. 태블릿 PC를 개통해주고 몇 달쯤 뒤에 이춘상 전 보좌관이 김한수 행정관에게 최서원 씨로부터 갑자기 태블릿 PC 작동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전 행정관이 통신사에 연락을 했더니 요금이 연체된 상황이었다고 했는데요. 개통하면서 연결한 미사용 법인 계좌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김한수 본인의 계좌를 연결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김한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고 그 뒤로도 계속 자동 이체되었다라는 게 김 전 행정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은 태블릿 PC는 누구 거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그 근거로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PC는 구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데 태블릿 PC 메인 메일이 지시9876 gmail.com이었고 이 메일은 최서원의 지시로 김희종 전 행정관이 만든 메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개통 초기 최서원 씨가 사용하다가 대선 이후 어디 방치해 놓은 것을 발견한 지인이 사용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영태 등 제3자에게 쓰라고 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실제 포렌식 결과를 보면 다수의 연예 스포츠 기사를 검색하기도 한 흔적이 있는데 최서원 씨는 연예,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금방 실증을 잘 내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국정농단 의혹의 폭로자의 한 사람인 고영태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는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김한수 전 행정관의 기억과 주장을 종합해 보면 최서원 씨가 이충상 전 보좌관에게 삼성에서 처음 나온 태블릿 PC에 관심을 보이며 차명으로 개통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부탁을 받은 이 전 보좌관은 어떤 방식으로 개통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걸 보고 김한수 전 행정관이
내가 개통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실제 태블릿 PC를 개통해 이전 보좌관에게 준 게 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통 명의가 김한수 회사였다는 이유만으로 JTBC와 공모해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것으로 조작해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천하의 죽일 놈이 됐다라는 게 김한수 전 행정관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게 다라면 김한수 전 행정관은 왜 그간 침묵했을까요? 그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라고 권유를 했지만 김한수 본인으로서는 태블릿 PC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지만, 그게 맞지만 본인이 개통을 한 것은 맞으니까 태블릿 PC는 김한수 소유라는 논란에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김한수 본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인간적으로 친하던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줘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가 사실을 이야기해도 소용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묵을 했다는 설명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께서 옥고를 치르고 계신데 자신 하나 잘 살아보자고 태블릿 PC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서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희재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변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하기 위해 태블릿 PC 조작서를 주장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태블릿 PC로 인해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한수 자신 하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했고, 때문에 수도 없이 참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요즘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좌파 세력과 손을 잡지 않나, 또 김한수 본인의 자식까지 들먹이질 않나, 즉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태블릿 PC가 절대적 이유는 아니지만 배우자와도 갈라서게 됐고, 그 보도 이후 김한수 본인이 타켓이 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장인 어른 등 가족이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집에 압수수색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김한수 전 행정관이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의 핵심이었는데요. 태블릿 PC와 관련해 변희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오늘 전해드린 김한수 전 행정관의 주장이 맞는지, 그건 어디까지나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김한수 행정관을 불러 식사를 하고 덕담을 건넸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말미에서 김한수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수석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주시는데 질문의 깊이가 공부를 안 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깊이가 있는 리더죠. 탄핵 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건 박 전 대통령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